자, 여러분과 함께 생명 탄생의 신비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난소에서 난자가 배출되고 있죠. 배출된 난자는 수란관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렇게 난자가 배출되는 것을 배란이라고 했고요. 자, 이 배란되었을 때 정자를 만날 수 있다면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자, 정자는요, 굉장히 많은 개수의 정자가 출발하지만 자, 여성의 질이 산성이기 때문에 일부가 사망하죠. 그리고 가다가 지쳐서 사망합니다. 또 난자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헤매다가 죽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정자의 시체를 넘고 넘어서 난자 근처에 도착하는 정자는 대략 수백에서 수십 개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이 정자들 중에서 단 한 마리가 난자의 난막, 즉 투명대를 뚫고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정자가 난자의 투명대를 뚫고 들어가면은 투명대는 아주 단단해져서 수정막을 형성하면서 다른 정자는 침입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정자의 핵과 난자의 핵이 결합을 하고 있죠. 자, 정자의 핵상은 N입니다. 난자도 N이고요. 이 둘이 결합하면서 비로소 부모의 염색체와 똑같이 EN이 되는 것입니다. 자, 수정란은요, 세포 하나를 의미하는데 이 세포 하나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세포는 계속 분열돼서 숫자를 더 많이 늘리게 되는데요. 자, 수정란 세포 하나가 체세포 분열합니다. 그래서 세포가 두 개로 나뉘어지고요. 두 개는 또다시 분열돼서 4개, 8개, 16개 이렇게 점점 개수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전체 수정란의 크기는 달라지지 않고요. 세포가 계속 분열되기 때문에 세포의 숫자는 늘어나지만 세포 하나하나의 크기는 줄어들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이런 특별한 체세포 분열을 난할이라고 하고요. 요 세포 하나하나를 할구라고 합니다. 즉 수정란은 난할 과정을 거치면서 할구의 숫자는 많아지면서 할구의 크기는 줄어든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느 순간이 되면 바깥쪽에 세포들이 잔뜩 모이면서 안은 텅 빈 상태가 되고요. 이때를 포배 상태라고 하는데 포배 상태가 되면 어머니의 자궁 안쪽 벽에 이렇게 착 달라붙게 되고요. 이 상태를 우리는 착상이라고 합니다. 수정된 이후로부터 착상까지는 대략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요. 자, 어머니의 자궁의 안쪽 벽을 찢고 수정란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어머니들은 아픔을 느끼기도 한다는군요. The egg cell starts to divide into 2, 자, 이 영상도 한번 같이 볼까요? 8 cells, and so on, continuing to double the number of 이렇게 cells 전체 with each 크기는 division. 변화되지 않으면서 세포수가 During this 많아지는 time, there is 것을 no increase in the mass of the 난할이라고 cells. 하고요. A circular 숫자는 wall of cells 많아지지만 is 크기는 eventually formed, 적은 이 called the 세포 morula. 하나하나를 Which gives rise to the 할구라고 하는 거죠. blastula. 자, 이렇게 속이 After 텅 further 빈 development, 상태를 우리는 포배 상태라고 하고요. 이 포배 상태에서 착상이 일어난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태아의 발생 단계를 본다면요. 2주 이후로부터 형성되는 것이 바로 중추신경계가 되겠습니다. 중추신경계 명령을 내리는 기관이니까 이 녀석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러나 가장 먼저 형성되기 시작하지만 가장 늦게까지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중추신경계가 되겠습니다. 자, 3주 정도가 되면은요, 심장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요. 자, 그 다음 이후에 발달 단계를 거치면서 여러 기관이 형성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수정 후 7주 정도 되면 외부 생식기가 형성되죠. 그런데 8주까지의 아이는 어떤 한 사람처럼 보이기보다는 어떤 세포덩어리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8주까지의 아기를 배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8주 이후부터 9주부터는 이제 사람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기 때문에 태아라고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14주쯤 되면 손가락, 발가락이 나타나면서 외부 생식기가 발달하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딸인지 아들인지 구분이 가능하게 되죠. 자, 20주쯤 되면 작은 사람의 모습이 되고, 그러나 이때까지도 뇌와 폐는 계속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까지 완성되어 가는 것이 바로 뇌와 폐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정 후 8주까지를 배아라고 하고요. 수정 후 9주부터는 이제 사람의 모습을 갖추기 때문에 태아라고 부릅니다. 자, 어머니와 아이 사이에 영양 성분이라든지 기타 물질들의 교환이 일어나는데요. 태반을 매개체로 해서 태반을 사이에 두고 어머니와 아기 사이에 물질 교환이 일어납니다. 어머니로부터는 산소와 영양소처럼 필요하고 좋은 것들이, 그리고 태아는 산소와 영양소를 사용해서 만들어낸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다시 어머니한테 줘서 어머니가 또 제거할 수 있도록 하죠. 자, 이렇게 태반을 사이에 두고 어머니와 태아 사이에 물질 교환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태아는 태반까지 또한 탯줄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행동이 또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도 있죠. 자, 태반의 구조를 보자면 이 태반인데요. 이 태반안은 거의 어머니의 혈액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혈액에서 좋은 성분은 아이에게 가지만 아이의 노폐물, 찌꺼기는 또 어머니에게 다시 되돌려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어머니의 몸속에 어머니가 음주를 하거나 흡연을 하거나 또 좋지 않은 약물을 복용했을 경우에는 그것들도 그대로 탯줄을 통해서 아기에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임신한 여성의 경우에는 약물이라든지 음주, 흡연 이런 것들을 삼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난 아기가 출산하게 되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정 후에 약 266일이 지나면 출산이 이루어지고요. 언제 수정했는지 나는 모르겠다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 여성의 경우에 생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생리가 시작된 그 날로부터 14일째 되는 날에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그날에 배란이 일어나는 거죠. 배란되고 수정됐다면 266일이 지나 출산이 되기 때문에 자, 만약에 출산일을 계산한다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여성의 생리 시작일에서부터 280일을 더해서 계산을 하면 그날이 바로 아이가 태어나는 출산 예정일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맨 앞에 들었던 학생의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인지 여러분 댓글 많이 달아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